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옛날에는 요즘과 달리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지요. 인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옛날의 인사가 이제의 인사보다 인정은 더 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옛날 인사법을 따라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한자 공부에 있어서 부수란 무엇이며 부수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부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한글 공부를 할 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14글자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모음 14글자를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해야 하고,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A, B, C, D 알파벳 26글자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자 글자에서 부수는 그 글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수 공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수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수란 옥편에서 어떤 글자를 찾는 길잡이가 되는 부분의 글자를 말합니다. 총 21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옥편을 가지고 앞, 뒤, 첫 장을 뒤집어 보면 제일 그 자리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부수입니다. 한자 글자에 있어서의 부수는 어떤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한자 글자 중 형성문자에 있어서의 부수는 그 뜻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글자를 써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요, 제가 칠판에 어떤 글자를 하나 써 보겠습니다. 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맛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맛도 느낌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리 글자는 모양과 소리만 있을 뿐 뜻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글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뜻이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낱글자 한 개 한 개만 써놓고 보면 소리 글자에는 뜻이 없고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자에서 한자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길도자입니다.
이 글자를 아시는 분은 소리는 이 글자를 도라고 읽습니다. 이 글자는 길도자인 줄 압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는 길이라는 뜻을 미리 머릿속에 암시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느낌의 전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소리 글자와 뜻 글자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소리 글자는 모양과 소리만 있고 뜻은 없다. 그런데 뜻 글자는 모양과 소리와 뜻이 있다. 그래서 뜻까지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글자의 구조상 획수가 많고 복잡한 것도 사실이지만 글자의 구조나 모양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습 과정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배워야 하듯이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수 글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글자에 뜻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 뜻을 먼저 알고 부수를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물론 자체 제 부수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제가 먼저 써 놓은 이유는 이를테면 이런 글자, 이런 글자, 말씀 언변의 모방, 실사변의 모방, 초두머리의 모방, 이런 글자는 다 방자 소리가 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부수 글자를 모르면 어림짐작으로 이런 글자를 썼을 때 무슨 글자일까 하고 물으면 조금 얼버무리면서 방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형성문자 이야기를 했는데, 한자는 그 많은 글자 중에 형성문자가 약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형성문자가 많습니다. 형성문자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수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고 부수가 아닌 글자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 글자를 형성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림짐작으로 읽었을 때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읽었을 때 맞는 이유가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방자는 글자 속에 들어가서 이 글자가 전부 방자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방자 소리 아닌 부분의 글자가 부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방에 등글문 하는 이 글자로 서면 이것은 노을방자고, 좌부방의 모방자는 막을방자입니다. 말섬언변의 모방자는 차절방자가 되고, 실사변의 모방자는 실법을방자다.
소두머리 밑에 모방자는 꽃다울 방자 혹은 향기로울 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은 방인데 놓을 방이냐 막을 방이냐 찾을 방이냐 실 뽑을 방이냐 꽃다울 방이냐 뜻은 다 다른데 여기서 각각 다른 뜻은 이 부수 글자에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가볼까요? 한글로 방화라고 썼습니다. 이 방화 한글로만 쓰면 우리나라 영화도 방화하고 불을 지르는 것도 방화고 불 조심하는 것도 방화입니다. 한글로만 써놓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순간적으로 뜻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놓을 방자 불화자 방화는 불을 지르는 것이고 막을 방자 불화자는 불 조심, 불 끄는 것, 불을 막는 것 이런 뜻이니까 한자에서 부수글자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수글자 공부는 한자 공부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한자의 부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아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자 부수 이야기는 몇 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재미를 좀 붙여서 한자에 관한 일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글자 획수는 가로 획도 있고 세로 획도 있고 이것처럼 삐침도 있고 파임도 있습니다. 삐침 이 획수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빗금으로 내리 끊는 획수를 삐침이라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빗금으로 내리는 획수를 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자 속에 암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자 글자 속에 암호가 있다고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자 속에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삐침이라는 이 획수는 거의 어떤 글자이든지 간에 글자의 제일 윗부분에 쓰입니다. 제일 위에 쓰이죠. 이 삐침이 글자의 중간이나 제일 마지막에는 안 씁니다. 그런데 글자 위에 이 삐침이 한자에서 어떤 암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칠판에 써놓았습니다. 일천천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글자가 삐침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암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삐침 밑에는요, 그 글자 밑에 서인 글자가 여러 개가 줄줄줄줄 달려 있다는 이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1000을 이야기하는 일천천자의 삐침 밑에 열십자를 쓴 것은 삐침 밑에 열십자가 줄줄줄줄 몇십개 몇백개가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일천천이 되는 거예요. 삐침 밑에 쓰인 글자는 삐침 밑에 서여진 글자는 여러 개가 줄 달려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삐침 밑에 실사합니다.
삐치 밑에 실타래 오여진 모양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어개가 되는 것이죠. 연이어서 이어져 나간다. 이 개통이라 할 때 이걸 잘 씁니다. 자, 그러면 아들 자에 이을개 이걸 자 썼으니까 손자손 이해가 됐습니까? 삐치 밑에 실사자가 여러 개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성사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글자이죠. 이 글자는 왼쪽에 서 있는 이 부분은 이 모양이 삐치 밑에 이런 모양들이 줄줄줄줄 달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서성사자 이 글자는 군대 조직의 한 단위로 씁니다. 보병 제 몇 사단 갈 때 이 글자 쓴 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단 밑에 연대 밑에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어떤 회사에서 기구표를 보시면 사장 밑에 부사장, 총무부, 자재부, 영업부 그 밑에 줄줄줄줄 달린 기구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조직들이 삐치 밑에 있다는 이야기 드리니까 여기서는 군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그 조직의 제일 높은 사령관이 나타내는 깃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성사자에서도 역시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밑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선생님 서성이라기보다는 군대 조직을 이야기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김씨, 이씨, 박씨 할 이 글자 각시시,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이 각시, 시자 역시 나라 국자의 글자 속에 있는 이 모양이 그 나라 속에 있는 산맥과 강과 사람들이 사는 취락, 동네를 설명한 것 마찬가지로 각시시자에서 이 부분은 그 나라 속에 여러 지형, 그 속에 사는 여러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이 글자들이 붙어서 이런 모양들이 붙어서 이 글자, 삐치 밑에 이 글자는 그 지방, 그 나라에 사는 여러 성씨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각시시자 위에 또 한 개의 삐침을 올렸다면 이 부분에서 삐침 밑에 각시시자를 붙이면 이 모양이 되는 이것이 결국 백성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민자가 각시시 이 부수에 나오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듯이 삐침 이 획수는 그 밑에 여러 가지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줄줄줄줄 달려있다는 그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공부를 하시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이렇듯 한자는요 뜻 글자라서 글자마다 맛과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자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상당히 재미도 있지요. 단순히 외우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면 금방 까먹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디에서 공부를 할 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선생님 한자 공부는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 수 있습니까? 해서 그때 제가 흰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서서 까먹게 되면 돌아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농담이고요.
막무가내로 한자를 외우는 암기식 공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글자의 암기력은 자꾸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한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수 그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한자를 몇 글자면 알면 만족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까? 1000글자를 알고 싶습니까? 2000글자를 알고 싶습니까? 부수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글자 수의 반은 알고 들어간다고 해도 지나친 날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자에 있어서 부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자 모르고는 부수 모르고는 한자 공부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이 부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부수에 대한 이야기를 1번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 역시 한자에 있어서 암호가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에 있어서 암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한자 글자에 있어서의 암호 단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